번째 이론이 모방론이에요. 예술이란 뭐예요? 예술이란 밖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그리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걸 예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을 외부의 것을 똑같이 재현해 놓은 그림을 보고 놀라면서 감동하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와, 진짜 사진 같다. 이것은 진짜 사진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똑같이 묘사를 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감탄할 때 재능이 있다고 말할 때 예술의 기준은 모방론이라는 겁니다. 이 모방론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 시대에부터 이제 발전을 한 건데, 그리스 시대에 제옥시스라는 아주 훌륭한 그 화가가 있었대요. 그때 최고의 화가로 이제는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담벼락에 포도를 그리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니 새들이 날라와서 이 벽에 딱 부딪혀 갖고 포도를 담벼락에 그렸더니 포도를 보고서 새들이 나와서 포도를 먹으러 날아서 벽에 부딪혀서 자꾸 떨어져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새들이 와서 죽으니 새를 쫓는 어떤 저기를 좀 하나 새 쫓는 소년을 하나 좀 옆에다 그려주시오. 그러면 새들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진짜로 이제 그렇게 그렸대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새가 떨어지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그리스의 최고의 화가로서 자타가 공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파라시오스라는 또 다른 그 화가가 제우스한테 와서 1대1로 너랑 나랑 그림 경연 대회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더니 제우스가 오케이라고 코어라고 받아들이고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 커튼을 탁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우스가 커튼을 탁 젖히고 나와갖고 딱 젖히고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이제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젖히고 나왔더니 거기에는 정말로 금방이라도 이렇게 막 달려 나올 것 같은 말이 암말 한 마리가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심사위원들도 이제 그 경탄을 금치 못하고 어머 진짜 말 같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금방이라도 달려 나올 것 같은 앞말을 보고 순말이 어딘가에서 달려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면 뻥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림을 그려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제 이거는 승부는 가릴 필요도 없어, 승자는 이 사람이 그냥 따는 당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파라시오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너의 그림을 빨리 보여줘라, 회장을 거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파라시오스가 이제 머뭇머뭇 거리다가 나는 회장을 그렸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육시스의 그렇게 그림을 포도 그림 잘 그린 제육시스를 누군가 그린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제육시스가 말을 그렸다는 얘기고요. 이가 파라시오스라는 사람이 이 회장을 자기가 그렸다라고, 난 회장을 그린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이제 벙 찐 거죠. 그러다가 제옥시스가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 내가 졌어. 나는 짐승의 눈을 숙였지만 당신은 사람의 눈을 숙였구려. 그러니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연이 끝났답니다.
이것이 모방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방론을 아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그대로 우리들이 속을 만큼 그대로 그려냈을 때 그것이 가장 잘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인정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그리스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 시대 우리 왜 교과서에서 배웠었잖아요. 솔거. 솔거가 황룡사 벽에다가 노송들을 그렸더니 새들이 와서 떨어지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모방론은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미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가치 기준이 하나로서 오랫동안 작용을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 모방론이 그리스 시대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은 신상들 이런 거 조각품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균형 및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을 하다가 실제로 중세로 넘어오면서 예술의 가치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신중심으로 가면서 상징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상징적 의미를 표현을 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중세 천여년 동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그 인간 중심의 것이 살아나면서 그대로 모사하는, 말하자면 모방론적인 예술론이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이 본 것과 똑같이 실제로 그렇게 그리는 걸로 르네상스 예술이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는데 과학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대보다 과학이 더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발견을 하느냐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원근법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원근법이 발견된 건 사실은 그 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원근법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2차원의 평면이잖아요.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평면에 그린 그림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눈속임인 거예요. 원근법,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딱 모여지게끔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실제 3차원적인 것으로 느껴지게끔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게 모방론이 막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하고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 예술의 그 맥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고전주의에서 이제 뭐 바로크 시대가 일어나죠. 바로크, 매너리즘과 이제 바로크 시대가 일어나면서 과연 이렇게 그리는 게 똑같이 그리는 게 이제 사람들이 질려진 거예요. 질리던 차에 이제 엘그레코 같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길쭉하게 그려놓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걸 보면서 프랑스에서 18세기 후반에 이제 신고전주의라는 게 다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여행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림을 배워갖고 와서 고전주의를 다시 발생시켰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신고전주의라는 그 화풍이 장르가 발전을 하는데, 장르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방론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로 들어와서는 신고전주의에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주의, 쿠르베 같은,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었던 사람들이죠. 쿠르베 같은 사람들이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또 모방론을 근거로 해서 그려지는 거고, 그게 바탕이 되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포토리얼리즘이라든지 하이퍼리얼리즘 이런 식의 어떤 예술 장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으로 모방론의
그 예술 이론이 적용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시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든 이렇게 차면 그 새로운 거 무언 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보름달이 차면은 이그러지면서 금음이 되면서 다시 이그러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쓰러지면서 다시 또 보름달로 뜨듯이 이렇게 초승달에서 반달을 거쳐서 보름달로 오다가 다시 금음을 보낸 다음에 그 반달이 됐다가 하얀 달로 다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렇게 가득 차면은 그것을 밀고 올라오는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의 반대급부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이 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것을 예술적으로 좋은 작품이라는 예술 이론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모방론이라면 과연 그렇게 그리는 것이 정말 맞아? 그것만이 진짜 예술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방귀를 들듯이 나오는 예술 이론이 뭐냐면 표현